참 요새 시장도 안 좋은데 뭐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전환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IT 기기 중에 신상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가 출시가 됐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기기를 살펴보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뭐 가격대나 보조금이 얼마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제가 봤더니 처음 출시한 거 치고 보조금이 꽤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출시한 두 개 스마트폰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를 말하고요. 이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갤럭시 노트 5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두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보조금을 실었습니다. 보통 이 통사들은 휴대폰을 출시하면 첫날에는 10만 원대, 갤럭시 S6 때도 그랬죠. 좀 적은 보조금을 책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첫날부터 3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 통사 가운데 LG U 플러스가 가장 싸게 팔겠다고 나섰는데요. LG U 플러스는 갤럭시 노트 5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에 보조금을 28만 5천 원을 실었습니다. KT와 SKT는 비슷한 조건에 각각 28만 1천 원, 24만 8천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 통 3사 모두 10만 원 수준의 가장 비싼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쓸 때 이 정도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갤럭시 노트 5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모두 몸값을 낮추기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출고가부터 낮췄는데요. 출고가가 갤럭시 노트 5의 경우에는 32GB가 89만 9,800원으로 앞서 기존에 있던 갤럭시 노트 4 95만 7천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통사의 보조금 그리고 유통점의 15%에 이르는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갤럭시 노트 5의 경우 최저 57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모두 가장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출고가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분명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쪽 이제 골드색 이쪽이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이 블랙으로 보이는 이 제품이 바로 노트 5인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노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고 엣지 플러스는 생각보다 크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제 거 S6 엣지와도 한번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크기 자체나 화면 자체가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출고가는 이 전 모델들보다 좀씩 낮아졌단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것도 없고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네, 이전보다는 확실히 몸값을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시행 이후 단말기 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에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대세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프리미엄폰의 명예회복에 찾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출시 초반부터 가격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최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 통사의 보조금 그리고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갤럭시 노트 5의 할부 원금은 최저 57만 원인데요. 출시 1년이 지난 갤럭시 노트 5와 할부 원금이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트 4는 지금 44만 7,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노트 5는 57만 6,650원. 이 경우에는 KT의 10만 원대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때문에 기존부터 대화면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번 신작인 갤럭시 노트 5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구매에 불이 붙었다 이런 것보다는 탐색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큰 화면을 좀 찾았었는데요. 노트 4나 노트 5나 가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뭐 소비자의 반응 뭐 당연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요즘에 뭐 화면이 커지는 게 대세니까 뭐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6 엣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신상인데요.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뭐 위아래 크기도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고 역시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신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커지고 있고 노트5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다시피 어느 정도 뭐 하이엔드급에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느끼는 것이 사양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여기서 네. 얼마나 더 많은 사양과 높은 사양이 필요할까 싶을 때도 있어요. 네. 노트5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서 뭐 얼마나 개선됐는지 좀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갤럭시 노트 4나 갤럭시 노트 5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사양, 기능 이러한 것들이 전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인지 이번에 관심이 덜하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예. 다만 노트 5의 경우 기존 노트 4에 비해서 개선된 측면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갤럭시 노트 5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하자면요. 네. 화면은 기존 노트 4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5.7인치로 화면 크기는 똑같은데요. 이 가로 폭이 2.5mm 더 좁아졌고요. 기존 갤럭시 노트 4에 비해서 이 가로 폭이 좀 더 좁아진 특징이 있고요. 또 이런 두께 같은 경우에도 7.6mm로 기존 노트 4에 비해서 조금 더 날씬해졌다, 얇아졌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또 펜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노트4에서 아래에 펜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면 이 펜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화면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도 글씨가 써진다는 점, 이 점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칠판 같네요. 네, 지금 보통은 기자들한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간담회나 이런 데 갔을 때 굳이 켜지 휴대폰을 않고. 켜지 않더라도 필기가 된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미국의 디스플레이 전문가 그룹인 디스플레이 메이트는 최근 갤럭시 노트 5의 화질 평가 등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 종합 점수 A를 줬습니다. 디스플레이 메이트는 갤럭시 노트 5가 주요 평가 항목인 화면 밝기, 색, 정확도, 소비 전력 측면에서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색 전화도나 소비 전력이 좋아졌다라고 뭐 계속 외신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 급에서는 정말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는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화면 크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어떤 모양이나 색깔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적나라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구했고요. 이어서 신기술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페이입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카드를 입력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층에서도 좀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네, 요즘 페이 대전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카카오페이, 또 페이나우, 또 여러 페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페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5가 삼성페이를 주 무기로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지도 관심사인데요. 삼성페이는 말 그대로 이제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이용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교통카드 찍을 때처럼 이제 휴대폰 단말기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에 미리 신용카드, 지문 등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한과 삼성카드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삼성페이의 주요 특징은 경쟁사인 애플페이와 달리 마그네틱 결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애플페이 등 경쟁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근접 무선통신, NFC라고 합니다. NFC 결제만 되는데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MST라고 해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도 탑재가 돼서 범용성을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기 근처에 가져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상점의 한 90% 정도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삼성페이는 또 우리은행에서 또 협력을 통해서 현금도 뽑을 수가 있는데요. 현금 출금 기능이 있어서 우리은행에 있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뭐 설명을 들으시면서 뭐 NFC, MST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긁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런 삼성페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긁는 기기 그 옆에다가 컴퓨터란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이것이 전자기기의 신호에 따라서 그냥 긁은 것 같은 신호를 준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렇다 보니까 삼성페이에 대한 뭐 편리성이나 범용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높아지는 것 같고 한 가지 흠이라면 그러니까 진작에 나왔었던 신제품들과 이번에 나왔던 신제품들에만 삼성페이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싶으면 프리미엄 폰을 사야 돼. 중저가는 아직은 안 돼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면 중저가에서 밀렸던 프리미엄 폰들이 다시 좀 활개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페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지금 갤럭시 S6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 이번에 나온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이렇게 4가지 종류에만 지금 삼성페이가 가능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에는 삼성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계속해서 뭐 인터뷰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 준비하신 것도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네, 하반기에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인가 이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또 아이폰 6S가 있고 이번에 2 모델이 나왔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대화면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3 네오의 경우에는 대리점마다 물품이 동일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의 트렌드가 프리미엄 폰 그리고 중소형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양분화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고가가 좀 높은 그런 이제 고객님들 부담으로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프리미엄 모델과 이렇게 스펙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중저가 모델로도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역시 어떤 판도의 변화가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좀 일어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소비자 여러분들을 위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보조금만 받아서 좀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단통법 시행된 이후에 또 하나 나온 것이 바로 요금 할인을 통해서 이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거였습니다. 사실 어느 요금제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조금 할인과 요금제를 통한 할인 어떤 게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요금 할인이라는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에 상응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데요. 원래는 12%였는데 현재는 20%로 오른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등 휴대폰 이용 패턴을 철저히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최고가 요금제를 쓰는 경우에는 요금 할인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 모델의 경우에 보조금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보조금을 32만 7,750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89만 9,800원의 갤럭시 노트 5를 구매할 때 2년간 약정을 한다고 할 때 요금 할인을 받으면 2년간 48만 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15만 원에 이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이제 받으려면 약정을 어차피 2년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요금제를 쓸 경우에는 요금 할인제가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요금제라는 기준이 약 한 8만 9천 원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 보통 거죠?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만 원 정도 되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가입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요금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금 할인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가 요금제 뭐 3, 4, 5만 원, 6만 원 선을 쓰시는 분들은 보조금 통해서 단말기 출고가를 좀 내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